사람들의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깨고 막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 선배 창업인으로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으신 게 있나요? 창업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진로 멘토링 TV 매달 그 이공계 분야의 전문가분들 세 분을 모시고 대학생들이 직접 토크로 그분들의 관점과 경험을 끄집어내는 생방송 토크쇼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요 진행을 맡고 있는 GC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을 맡을 두 분 MC분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항상 아이처럼 살고 싶은 민정기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물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네, 지금 꿈을 이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멘토님들 이제 일단은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뭐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이따 자세히 우리가 물어보겠지만 일단은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좀 우리 대학생 수준으로 좀 버전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먼저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드위즈의 박창민 상무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그리드위즈는 보면 그 전력 에너지 산업을 똑똑하게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예. 나중에 질문하시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위즈가 무슨 뜻입니까? 위저드 이라면 위저드. 전력망에서 마법을 부리는 회사입니다. 아, 네. 진짜 마술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놀라디자인의 장성은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이자 대표이고요. 태양광 브랜드인 요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하고 이제 다르네요, 사업 아이템이. 이제 저희가 좀 특이한 거는 네. 태양광 충전이라고 하면 태양광이라고 하면 기술로만 생각을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기술 플러스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다른 태양광 회사랑은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좀 잘 알아봐야겠어요. 네. 회사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놀라. 전 졸라인 줄 알았어 처음에. 네, 권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큐브랩 대표 맡고 있는 권순범입니다. 저희는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압축하는 압축 쓰레기통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지금 뭐 현재 얼만큼 차 있는지 이런 정보를 바로바로 관리자분들한테 알려줘서 어떤 경로로 수거하면 되고 뭐 어떤 시점에 수거하면 되는지 이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쓰레기 벤처 회사입니다. 말씀 잘하셔야겠다. 쓰레기 벤처 하면 좀 그렇잖아요. 쓰레기 비슷비슷합니다. 네. 근데 그 원래 동안신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어리신 거예요? 네, 저 29살입니다. 네. 어쩐지. 네. 저는 아까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학생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지 했는데.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권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그 연세대학교 3학년 시절에 그 창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 나이가 놀기 되게 좋을 나이잖아요.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술 마시는 게 좋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창업을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계셨는데요? 아닙니다. 노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러세요? 네. 네. 사실 저는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창업을 하려고 시작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 신촌에서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가 이제 딱 술집에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 쓰레기통이 너무 이렇게 넘쳐서 되게 길거리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업을 해야겠다기보다는 이걸 좀 깨끗하게 좀 만들고 싶다라는 정도의 그냥 약간 술김에 그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게 됐고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사업화, 뭐 돈 벌자 이게 아니라 그냥 태양광 이용해서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라서 사실 놀기 좋은 나이에 놀다가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술 먹고 나와가지고 쓰레기 보고서 이거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건 상상이 가는데 네.
그 순간에 술이 이빨에 취했는데 아 태양광으로 저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태양광을 벌써 그 순간에?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집에서 쓰레기 막 넘쳐 있는 거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이게 넘치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발로 밟거나 그렇죠. 손을 누르는데 가로변에 있는 거는 되게 잘 아주 넘쳐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집에 있는 것처럼 좀 누가 눌려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누를 사람 없으니까 네. 그냥 태양광 쓰면 이거 눌러줄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오. 생각을 해서 좀 네. 쉽게 생각해가지고 했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해. 아, 근데 태양광으로 네. 태양광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눌러요? 아, 태양광 태양광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네. 태양광 에너지로 이제 네. 그 배터리에 충전을 해놓고 아, 이제 기계 장치가 이렇게 펀치볼 같은 기계 장치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웅크리고 있다가 네. 쓰레기가 가득 차면은 인식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압축을 시켜주는 그런 아, 장치. 그러니까 기계 장치의 에너지원이 태양광인 거군요. 맞습니다.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전 항상 모든 거에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큐브 랩하면은 이큐브 랩이 무슨 뜻인가 하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아니면 그냥 홧김에 지으신 건가? 이제 애드립까지 하네. 네, 반반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기 어디가 말이 되게 부끄러운데 사실 이 큐브가 그 2의 3승, 그러니까 알파벳 2의 세제곱이 이 큐브입니다. 근데 세 가지 그 저희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environment 환경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이렇게 enrichment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2의 3승 해가지고 하고 그 EQ브로 하자 했는데 너무 그 렌즈 회사 이름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기술적으로 뭔가 오리엔티드 돼 있는 회사다라는 걸 아이덴티티를 좀 갖자 해가지고 랩스를 붙였습니다. 아, 네. 별거 없죠. 특별하네. 그 신촌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처리를 깔끔하게 그러니까 압축을 시킨다 이런 거에서 사업을 창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혹시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나요 현재? 아니요, 저희는 그 가로변에 설치되는 그 좀 큰 사이즈 공공 쓰레기통만 제작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쓰는 이런 쓰레기통 저런 쓰레기통을 제작한 건 아니고 이제 가로변에서 쓰는 가로변 쓰레기 압축할 수 있는 가로변 쓰레기통 있고 그 다음 제품이 가정용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통에 부착하는 센서예요. 이제 압축을 해주는 거는 이제 거기서 그만하고 이제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센서만 개발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일반 쓰레기통이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양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압축 쓰레기통을 놓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반 쓰레기통을 놓으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센서를 붙여서 도시 전체에 지금 쓰레기 발생하고 있는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수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처럼요? 네, 사물 인터넷입니다. 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쓰레기통이 200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무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 사업성이 있는 건가? 200만 원 주고 서울시가 사요 그거를요? 쓰레기통 하나를? 네, 가로변에 보시면 그 깡통 그냥 아무 기능이 없는 그 깡통 쓰레기통도 한 4-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와. 근데 압축 쓰레기통 와, 엄청 비싸다. 그래도 뭐 4-5배 이상 비싸니까 비싼 거지만 근데 뭐 수거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강남역 이런 데는 뭐 4번에서 5번 수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밤 시간에 넘치는 건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상권이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좀 깨끗하게 항상 관리하고 싶은 지역에서는 네. 사실 그 정도 이제 돈을 충분히 투자하시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좀 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더 넓고 인건비가 좀 더 높고 이런 이제 해외 선진국 뭐 캐나다, 미국, 뭐 유럽, 호주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사실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그런 나라에 이게 수출도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95% 이상 다 수출하고 있고요. 오, 네. 야.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해외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해외를 창업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희가 올해 이제 만으로 딱 5년 됐어요. 5년이요? 7월에. 예. 근데 그렇다면 창업한 지 처음에 5년 되면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하우도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많은 나라한테 그걸 알렸습니까? 이거를요? 사실 경험이 다 없었고 저희도 다 23, 24 뭐 어린 친구들이었어가지고 경험이 아예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사실 국내 시장에 들어가기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정부 그렇죠. 누가 조달장- 사주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만든 걸 누가 사줬어. 아, 태양광으로 이거 자동으로 안 투기됩니다. 절대로 안 사지. 어. 그리고 이제 경쟁사도 없으니까 이게 뭐 단독 입찰하면 유찰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팔 수가 없어서 막 해외 이 시장이 막 잘 맞겠다 이런 판단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해외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아, 절박함이. 네, 그리고 아,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외 한번 나가보고 망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프랑스 전시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이거 쓰레기통이 한 200kg 정도 하거든요. 이걸 이제 배로 보내놓고 가서 세팅해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느꼈던 그 잠재적 고객분들의 반응보다 해외 이제 고객분들 반응이 훨씬 사실 굉장히 뜨거웠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해외 영업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네. 이제 외국인 분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야. 그 아까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딱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활동 분야는 약간 해외가 많으신데 그럼 해외에는 이런 폐기물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그 압축 쓰레기통을 만드는 회사가 미국 회사랑 저희 회사 2개 있고요.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그런 센서 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시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솔루션, 이제 스마트시티 솔루션인데 이런 걸 이제 만드는 회사가 핀란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경쟁을 하는 회사들은 그런 이제 미국 회사랑 핀란드 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성원 대표님 좀 알아볼까요? 제가 그 대표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대표님이 이 태양광 그 배터리 하시기 전에 그 막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디자인 하는 거랑 그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랑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그런 분야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실 수 있었는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따지는 거예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같은 좀 의문을 가지세요. 우리 디자인 베이스인데 태양광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디자이너로서도 일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디자인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 강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랑 접목했었을 때 더 가치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디자인만으로 또 이제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단순 디자인은 카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그 테크놀로지랑 접목했었을 때 뭔가 그런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태양광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태양광은 이제 그 광전 효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빛을 에너지 이제 전기로 이제 바꾸는 그 효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뭐 1%, 2%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R&D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근데 이게 이제 그 포트업을 이제 갖고 다니는 이제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효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 2% 갖다가 막 죽자 사자 달려드는데 소비자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게 효율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게 해가 가만히만 이렇게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데 가만히 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각일 때 가장 그 에너지 발생량이 큰데 해가 움직여 버려요. 네. 그러면 이때는 좋지만 해가 한 요쯤에 있었을 때는 효율이 막 30%, 40%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되게 좀 엄청 낭비고 되게 웃긴다. 엔지니어들은 진짜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헛수고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런 손실을 보면서 디자인적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의 그거의 효율을 네네. 그 기술적으로 소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쵸. 그 디자인적으로 그쵸. 그 효율을 네. 높이는 것으로 접근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처음 그 솔라 프로젝트였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막 어려운 걸 하면 사람들이 또 되게 나는 태양광 뭐 미래 에너지고 나랑은 상관없고 어렵고 막 전기적이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피하려고 했어요. 직관적으로 그 프로젝트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자 누구나 그림자 안단 말이에요. 해가 가장 위에 있었을 때 그림자 짧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자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각도와 그런 방향이라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알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가는 그렇게 저희가 첫 프로젝트를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뭘 만든 겁니까? 만든 건 뭐예요? 아, 제품이? 태양광 충전기인데 태양광 충전기? 네,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인데 네. 이제 혹시 갖고 다니신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첫 프로젝트는 제가 없고요. 네.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공을 지금 거뒀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한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가방을 제가 가방이? 저희 가방이 가방 어딨지? 보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가방?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궁금하잖아요. 백물 불교를 봐야죠. 예. 이 태양 충전기를 경품을 주면 안 됩니까? 이거 공부됐어 지금. 돈 던진 건가요? 이거 태양 충전기 아니에요, 이거? 아, 네, 이거? 맞습니다. 어? 네, 야, 일단 제가 좀 와. 저희가 오늘 촬영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좀 이럴 때 PR 하셔야죠. 네. 저희가 두 번째 프로젝트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전에는 태양광 충전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괴짜라던가 환경에 엄청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오직 캠핑용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랑은 거리가 있는 제품으로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투박하고 그런 제품들 사이에서 갑자기 홈쇼핑 모드. 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브랜드가 요크거든요. 요크가 노른자, 그러니까 태양이랑 노른자 해서 이제 그러니까 노른자가 생명한테 이제 영양분을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희는 태양 에너지를 전자기기들한테 영양분을 준다, 에너지를 준다는 그런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돼 있어서 이 제품의 이름은 솔라 페이퍼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종이처럼 가볍고 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환경 에너지를 쓰고 싶다. 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못 썼던 거를 이 정도 나도 갖고 다니고 충분히 예쁘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제품이 네, 많은 좀 관심과 이슈가 됐죠. 이 검은 대로 충전이 되는 겁니까? 네,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그냥 우리가 쓰는 충전하는 것처럼 네. 충전이 가능한데 그 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막 엄청 크고 더 되게 투박하고 이걸 도저히 갖고 다닐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 대표님, 네. 지난주에 2개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근데 저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런 거? 이런 제품 있다는 거? 저 몰랐는데 진짜 얼마예요, 이거? 이거는 네. 지금 저희가 135불이고요. 저희는 해외 쪽으로 주로 좀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 안 하구나. 국내에서도 이제는 이제 한 15만 원 정도 하나요? 예, 그 정도에 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6만 5천 원에 팔 수 있습니다. 좀 세다. 약간 센데요. 약간 세다. 네. 이제 어. 바깥에서 또 충전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실내는 이제 충전기가 있지만 그럴 때 아. 바깥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거. 아. 그 친환경이라서. 진짜 이거 그 미국에 보면 그 전기 자동차 그죠? 그거를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좀 지각 있는 분들이 그걸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그런 의미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하는 게 Yoka Day keeps the nuclear generating station away라는 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네. 그거는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그러니까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이제 의사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 요크 하루에 한 번 충전하는 거면 그렇게 핵 발전소 같은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이걸 왜 2개나 사셨어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제 이사가 네? 2개를 사와서 하나 가지고 하나 하고 웹에 같이 아. 만날 거니까 써봐야 되지 않나. 야.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 제품을 네.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품 주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135. 네? 한 분. 한 분! 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들 질문 궁금한데 네네. 어쨌든 보조 배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좀 틀립니다. 그건 좀 다른 네, 거예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자체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보조 배터리를 포함한 그 집에서 충전기 충전할 때 보조 배터리처럼 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대신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햇볕으로 전기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장은 하지 않고 원하시면 갖고 계신 파워뱅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 큰 면적이 얻는 양이 적은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휴대폰을 어느 시간에 어느 완충을 할 수 있는가, 아. 효율성은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이고요. 지금 보통 이제 태양광 충전이라고 하면 막 바깥에다가 한 10시간 놔두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2장, 5W예요. 5W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쓰시는 그 충전기랑 또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 2시간, 2시간 반이면 완충합니다. 네. 대단한데. 네, 그래서 계속 이게 또 연결이 가능해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 충전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내장 연결하시면은 계속 연결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같은 것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입니다. 야,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태양광이랑 디자인하고 완전히 생뚱맞은 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것이 어떤 전 이질적인 두 개가 연결이 되니까 또 이런 게 또 나오네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맨 네네. 처음에 놀라 디자인 대표님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네. 지금 티셔츠도 그렇고 네. 제품에 써져 있는 것도 그렇고 요크가 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저희는 기본을 디자인으로 갖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갖고 있고 지금 저희 현재 주력군한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요크라는 태양광 브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놀라 디자인이라는 그 기업 자체에서 네. 만든 네, 브랜드 같은 게 네네. 그런 거군요. 그럼 앞으로 이거 말고도 이제 태양광 상관없는 제품도 나오겠네요. 아, 근데 브랜드? 저희는 지금 태양광 쪽으로 주력하고 있고요. 네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제품 더 놀라게 할 제품. 아, 그래요? 내년에. 근데 말도 보니까 놀라라는 이름 괜찮은 것 같아. 놀라게 된다. 놀라. 네. 그런 뜻입니까? 놀라가? 아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서프라이즈에 놀라. 솔라하고도 뭔가 유압시킨 솔라 건가요? 놀라? 이렇게요? 태양이 솔라잖아요. 네네네. 솔라. 그런 의미도 있나요? 놀라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요크로. 이게 이런 제품을 네. 만들려면 되게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네. 되게 그걸로도 되게 시선을 많이 집중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저희가 100만 불 100만 불? 받았습니다. 네. 와, 어디 있어요? 외국 크라우드 네. 펀딩 사이트에서 어디? 아, 사이트? 킥스타터라는 킥스타터? 사이트에서 야, 유명한 데인데. 네, 저희가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저 100만 불 받았다는데 처음 듣는데요, 오늘? 아, 네. 있었습니까? 과거에? 100만 없었습니다. 저희가 없었죠? 최초로 이제 100만 불 야, 펀딩을 굉장하다. 달성하면서 아무래도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음. 좀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창업을 막상 하고 이제 뭐 물건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성공적으로 펀딩을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도 스타트업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킥스타터에서 그 네. 100만 불을 네. 하는 그 비결이 뭐였나요? 본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물론 네. 아이템 자체가 이제 신선한 것도 네. 있겠지만 네. 그래도 거기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뭔가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식으로 시선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물론 다른 제품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있는 뻔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고 왜냐하면 그걸 되게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더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맞는 제품이 없어서 못 썼을 뿐 저희가 우리는 오지온 캠핑용 아니면 막 못 사는 나라 이런 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전기가 그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럭셔리하게 이제 더 이상 막 못 살아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럭셔리하게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은 감사합니다. 향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생각을 말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 그쪽에서 이제 공감을 얻어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것들 거기 댓글로 서로 막 소통하고 그런 건가요? 크라우드 네, 펀딩 사이트? 네, 거기 이제 보드 게시판이 네, 있어서 보드 게시판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소통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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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그러면 거기서
돈을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을 받은 돈으로 생산한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생산할 돈이 없었는 건데. 왜냐면은 야. 이건 자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지금 어드밴스된 그런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막 되게 작은 기업이 막 이렇게 막 투자해서 하기에는 그렇죠. 금액적이나 네.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저희는 이제 킥스타터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활로로 이제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 홍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BC에서 생방송으로 저희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고, 야. BBC 클릭 이런 데서도 저희 제품 소개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부분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동시에 좀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좀 그러면 장점이 100만 있었습니다. 불이면 이게 이걸 미리 돈을 입금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된 거죠? 1,000명?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 6,000명? 네. 이야. 이렇게.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설명이 생략이 됐는데 네네.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네네. 설명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크라우드라는 거는 대중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라우드가 대중이 펀딩을 한다. 근데 그게 우리가 막 뭐 펀딩, 뭐 투자, 뭐 지분을 갖는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해외에서 되게 이제 대중적으로 하는 거는 제품으로 이제 리워드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아이디어는 좋고 생각은 좋지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난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들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 내 의견에 공감하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뭐 미리 선 주문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불 미리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을 달성하는 걸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금액이 달성이 되면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자금이 모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돈을 미리 받아서 뭐 그 금융 공장에서 금형도 만들고 제품 재료도 사고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고서 그걸 주문했던 사람들에게 배송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죠? 그쵸. 그런 네. 데서 그런 비즈니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새 포켓몬고도 아니면 VR, AR, VR 알죠? VR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 거기에 이제 오큘러스라고 그게 유명한 오큘러스 거기에 이제 VR 기기를 만드는 데거든요. 그게 20살짜리인가? 하여튼 20대 청년이 지금 여기 장 대표님처럼 거기 킥스타터에다가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만들겠다고 VR. 그래서 그때 장 대표님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페이스북 창업자인 주커버그가 본 거야. 너무 이렇게 거기서. 그래서 주커버그가 그 회사를 2조 원에 샀어요. 2조 원. 네. 2조 원. 장 대표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커버그가 봤다면. 주커버그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박상우님. 제가 그 박상무님의 또 이력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저 그리드 위즈 가시기 전에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대전에 있는 거 맞죠? 애추리. 제가 그걸 옛날에 견학 갔었는데 그 약간 좀 연구 단체잖아요. 그 대전 연구 단지가. 정부 출연기관. 네,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창업 벤처기업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8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네네.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표로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 회사의 상무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그 태양광을 이용한 그 휴지통이라든지 태양광 페이퍼를 보시면 이 에너지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에너지가 정말 가치가 있고 이 5W인데 보면 135V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제가 여기 벤치에 나오게 됐던 거는 저는 그 애틀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넷 장비, ATM 스위치 그래서 만들다가 2008년, 2009년도부터 에너지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가 기존에 있는 그 화력 기반의 어떤 그 기존에 이제 그 에너지가 석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어떤 그 대에너지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는 그 저희가 경력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접근을 했고
2009년도에 스마트 그리드 제주 실증단지라고 실제 그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실증을 했습니다. 돈이 2,500억을 들여서 이제 170겹체가 했던 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요, 사모님, 네. 여기 학생들이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아, 그렇죠. 스마트폰인가? 뭐 이렇게. 예. 스마트 그리드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라고 하면 실제 스마트폰은 아시죠? 알죠. 옛날에 피처폰은 보면은 피처폰은 뭐냐면은 기존 전화기에서 어떤 특정 서비스만 되는 게 옛날에 우리가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피처폰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피처폰 안 본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안 해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저런 게 스마트폰이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폰을 쓰면은 우리가 통신비를 안 내고도 인터넷을 쓸 수 있고 통신비를 안 내고도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아주 편리한 걸 제공해 줍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쓰던 일방향의 전력 공급을 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에다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넣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하는 이런 체계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는 전력망이에요. 네. 전력망을 똑똑하게 잘 쓰는 방식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전력만이 그 전기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스마트 그리드처럼 각자가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또 거래도 되고 그렇죠. 그런 공유도 되고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방식으로 스마트 이제 에너지 쪽을 했는데요. 지금 그리드 위즈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었고 저희 사장님은 이걸 만들기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IoT 칩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미주 법인장을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IoT 칩이라는 것은 칩에 인터넷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칩을 거의 3천만 개 정도를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로 쓰는 거는 산업 자동화 쪽에 있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하는 에너지를 보고 와서 한국에 있다가 저하고 같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5W잖아요. 네. 지금 그리드 위즈는 작년에 실제 소프트웨어 발전소입니다. 1기가와트를 줄입니다. 용량을 1기가와트를 합니다. 1기가와트라는 건 여러분들 1kg에 또 1000배니까 그죠? 100만 와트죠. 1kg에 100만 배입니다. 1kg 100만 배. 1kg에 1000배는 1메가고요. 1메가 맞다. 그렇네요. 와. 그래서 1기가가 얼만큼 됐냐 그러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원자력 발전소 1기 용량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원자력 발전소 한계 줄이기 운동 이런 걸 서울 시민들이 하잖아요. 지금 저희 회사가 실제 저희가 전력이 피크일 때, 네.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전기 제일 많이 쓸 때 전력 거래소에서 감축 지시가 내려오면 원자력 발전소 한계 용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발전소라고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망에서 마법을 부립니다. 네. 전력망에다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넣은 지금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 분야에 제일 스타트하는 기업입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이 애출이란 것이 네. 그 국책연구소로서 굉장히 안정적인 네. 직업이고 네. 좋은 데고 연구소. 네. 그 오래 계셨고. 네. 근데 2년 전에 벤처에 조인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잘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애틀이라고 하면요. 보통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애틀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반도체 개발이고 그다음에 TDX 교환기, CDMA 교환기, 무공화 이성 이런 걸 많이 했고요. 그런 어떤 큰 단위로 했던 거는 사실은 보면 2차 산업혁명의 이후물들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정부 출연기관이 이렇게 큰 단위의 아웃풋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의 큰 롤이 뭐냐 그러면 연구원이 업체에 파견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네.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 가지고 작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정부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이래 뛰어난 벤처가 있으면 네. 가서 시스템 기술을 적용을 해서 파일을 완전히 키워서 강소기업을 그러니까 뛰어난 만드는 벤처에다가 뛰어난 연구원을 파견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직업을 갖고 계신 거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쩐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연세 그좀 안전적인 좀 박차고 가기 쉽지 않은데 벤처에.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일은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있으면 네. 자꾸 가면은 사실은 제가 애트리에 있은 지가 지금 보면 27년째입니다. 네. 야. 그래서 27년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분야에 10년을 해야지 자기 전공이 되고요. 그렇죠. 또 10년 정도를 하고 나면 또 세상이 바뀝니다. 네. 그럼 기술을 또 한번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공중망 쪽의 기술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90년도 말부터는 인터넷 기술을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서 쭉 하는 걸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로 에너지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조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아마 제가 IT만 계속했으면 그렇죠.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협소하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오니까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리드 위주가 2013년 3월 5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사장님하고 이사 2명하고 3명이 만들어졌는데요. 2013년 12월 달에 그 매출이 3억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돼서 매출이 13억이었습니다. 네. 2015년도에는 작년에 제가 4월 달부터 왔을 때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와. 올해는 200억 가까이 갑니다. 와. 매년 뭐야? 뭐 10배, 2배.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휴지통에 태양광 들어가면은 5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네네. 5와트가 135불인데 그렇죠. 저희는 1기가와트를 조절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1기가와트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래시키는 됩니다. 겁니까? 기존 전력은 만들면은 저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기존 전력망은 실제 발전소에서 만들면 한전에 있는 송전망, 배전망을 그렇죠. 타서 공급을 해서 선만큼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발전 설비는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과 겨울에 제일 많이 쓰는 용량만큼 발전소를 준비를 하고 발전소를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는 것만큼 계속 발전소를 많이 짓고 지어져 있는 발전소는 항상 대기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라는 게 각각 산업에서 보면은 실제 쓸 수 있는 양이 있고 제일 많이 쓰는 시기는 지금 여름하고 가장 추운 겨울 때 제일 많이 씁니다. 네.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은 낮 11시, 오후 2시,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내에 제일 많이 쓰는데요. 요 시간만 약간 비껴주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큼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아, 네. 그 조절을 저희가 전력거래소라는 우리나라의 개통을 관리하는 기구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실제 밑에 업체들에게 네. 요 시간을 피해 주시오라고 전달을 해가지고 피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철강 업체, 그러니까 뭔가 전력 소모가 많은 그런 산업체. 네, 네. 제철소, 아.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전자회사, 네. 자동차 회사 이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실제 피크일 때 줄여달라고 해서 줄여주면요 1기가만큼의 발전 단가를 보상을 받습니다. 아, 네.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하면 기후 변화가 지금 엄청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CO2 발생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생기는데 이만큼을 전기를 안 떼도 되는 그런 네. 전력을 줄이고요. 발전 설비도 줄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에 아주 문제가 되는 석탄 발전소를 몇 기나 안 지어도 됩니다. 네. 왜? 예비로 남겨두고 있는 요 부분을 IT 기술이 들어가서 발전과 공급과 수요를 아주 효율적으로 맞춰주는 기술. 그러니까 이게 피크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크치 맞추기 위해서 그럴 것이 이 피크치를 잘 조정을 해주는 거네요. 피크 시프팅이라고 네, 합니다. 그 수요처들을. 예. 근데 수요처 궁금한 게 네. 그 수요처들한테 일일이 전화가 와가지고 네. 줄여주세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걸 조절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아마 겪어서 할 겁니다. 네. 자동으로 하려고 네. 실제 자동으로 하려고 제일 밑에다가 IoT 기술을 넣어서 자동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 돈이 기본 자금이 많이 깔립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돈이 있어가지고 많이 깔아주면은 좋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소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네. 이렇게 큰 업체 위주로 연결을 시켜서 큰 업체 위주만 자동으로 줄입니다. 네. 그 자동이라는 게 실제 돌아가는 그 설비를 우리가 꺼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 전기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아, 네. 끄고 안 끄고의 결정은 그 회사의 아, 기술 네. 담당자가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발전 설비에 지금 한 3%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3%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90기가에서 95기가 씁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 한 3, 4기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기술이 나중에 IoT 기술과 접목이 되면 20%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에 있는 발전 설비를 20%안 줄여도 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나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를 20%를 안 써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야. 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에너지를 전략하고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럼 부분이 그리드윗은 돈을 버시는 게 그 네. 전력을 그만큼 절감시킨 만큼 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전력 누가 거래소라고 하는 네. 아, 한전 전력거래소가 돈 주는 겁니까? 그렇죠. 아. 네. 야, 어떻게 보면 좀 뭐 물론 이제 여러 기술 들어가 있지만 약간 좀 봉이 김선달처럼 중간에서 그렇죠? 그게 잘 조절해가지고 야 매출 200억이나 하고 와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왜 그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네. 이 소프트웨어 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안 따진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그런 부분을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제 아. 실시간으로 아. IoT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모아가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네네.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아. 미리 프리딕션을 해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예측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대동강이 물 팔아먹나? 뭐 짜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 현재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넣어서 네네.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에너지 산업에서 IT 기술을 가져와서 네. 소프트웨어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아. 처음 회사고요. 네. 실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면 지금 견학 코스로 첫 번째는 한전을 갑니다. 네. 한전에 가서 한전에서 만들었던 그 스마트 스테이션 건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드위즈를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요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SKT에 가서 뱀스 빌딩을 보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들어진 지 3년 4개월이고 얼마 안 됐지만 앞에는 한전, 뒤에는 SKT. 네. 전력과 SKT 사이에 딱 브릿지 역할을 해서 같이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은 그 36명입니다. 네. 국내에 지금 34명이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지금 미주 법인을 냈습니다. 거기 지금 미국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던 중에 그 IoT 기술 하셨는데 저희 사실 그런 데한 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IoT 기술이 정확히 뭐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처음 회사 소개를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용어를 써야지 잘 알아들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IoT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그러면 인터넷 of 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T라는 게 띵이라는 게 사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T를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에 인터넷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전력망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통신을 적용하고 다 했지만 인터넷 기술을 넣어서 서로 양끝점을 연결하는 기술. 그게 IoT입니다. 그러면 IoT 기술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각각에 있는 산업에 있는 모든 기기와 시스템과 환경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도로를 까는 기술이 IoT 기술입니다. 그래서 IoT 기술을 통해서 연결선을 잡고 인터넷 기반에 거기서 데이터가 오면 데이터도 예를 들어서 저는 영상 데이터가 와서 데이터 양이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많은 종류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력을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산업체 종류, 그 다음에 쓰는 시기, 기후 요거에 따라서 미리 예측하고 쓰는 용량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산업 분야에 인터넷 기술을 연결해서 연결하고
그 데이터에 있는 각각에 있는 에너지 정보의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얘를 실제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줘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큰 철강회사나 자동차 회사의 전력망만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반 가정집들도 이제 뭐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텔이라는 정부 출연 기관에 있다가 이 그리드지 왜 파견을 왔냐 그러면 저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퍼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많이 퍼져봐야 표시가 안 납니다. 1와트씩 만 가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연결을 만 라인을 연결을 했는데 네. 이렇게 해봐야 만 와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는 돈을 벌고 이걸 돈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야 되나요? 그러면은 인터넷 하나를 연결해서 100메가를 줄여버리면 그거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이전에 그 테슬라 모델 S 비싼 걸 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델 3 산 것도 만들 수 있었다. 네. 그래서 큰 덩치의 부분을 사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큰 산업체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연결을 많이 한 산업단지, 아니지, 커머셜, 네. 상업지역. 그 다음에는 빌딩, 그 네.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는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 다 자동으로 다 연결해서 실제 나라 전체가 피크가 됐다라 하면은 지시를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가전제품이 각각에 있는 에어컨이 한 2도씩 정도만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냉장고가 냉면을 돌릴 때 뭐 한 30분만 기다려주고 세탁기가 돌아갈 때 돌아가는 걸 한 2시간만 딜레이 해주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피크 때만 조금만 피해가 납니다.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력량은 작지만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도 작지만 새로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도 삼성전자, LG전자가 새로 팔아먹는 세상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하나입니다. 네. 그 아까 미주 법인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해한 거는 한전에서 그 정보를 받고 어떤 그 에너지 그 관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기업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약간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해외 진출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은 한전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건 아니고요.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다 삽니다. 다 사서 한전은 송전망과 배전망을 통해서 모든 전기를 쓰는 곳에다가 나누어주고 소매로 팔고 소매의 돈을 받아서 전력거래소에다가 그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우리가 쭉 보면은 왜 우리가 이런 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필요로 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그 지난 2월 달에 사장님하고 저하고 미국에 이제 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감축 지시가 내려오면 실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큼을 줄이는 이런 용량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요. 그게 되네. 이런 에너지 쪽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 레퍼런스 사이트의 경험을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보다는 이 기술을 가져와서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전체 해볼 수 있는 이 시스템 전체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 나라의 다른 나라에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제품 하나를 팔아먹는 장사는 아주 작은 장사고요. 이 전체 시스템을 가져다가 요 지역에 똑같이 해달라. 네. 거기서 했던. 그래서 실제 거기서 받기로는 거기 와서 자기네들이 비닐하우스를 엄청 크게 했는데 요 시스템을 비닐하우스에다가 적용해 줄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오더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리드위즈 같은 이런 사업 모델은 지금 해외에도 있나요? 지금 그 융합 에너지,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융합 사업은요. 네. 기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하진 의원님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전하진 의원님이 그 아리아 한글 IT 쪽에 있는 그 네네네. 회사를 하시다가 그쵸. 지금 그 산업부 쪽에 있는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하다가 떨어지셨죠. 그때 만들었던 법이 이 법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 그 법이
이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기 위한 아, 정보를 공개하는 법이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야, 저 좋은 거 만드셨다. 예, 그래서 제일 이번에 저기 낙선하셨지만 네. 정말 뭐 위로의 내가 전화 좀 하셨습니까? 페이스북으로 아, 페이스북.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좋아요 누르셨어요? 당연하죠. 아니, 떨어졌는데 좋아요 누르셨어요? 근데 항상 좋아요 슬퍼요. 네네네. 슬퍼요. 오케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이 좀 네네.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슬퍼요. 이제 이렇게 놀리는데요.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네. 더 나은 기술이 있는데요. 기술과 규제와 같이 가야만이 실현이 됩니다. 네. 아, 맞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기술이 규제로 가서 되었던 거고요. 미국에는 주가 51개 주가 있잖아요. 네.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이걸 다 맞춰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로 보여주면 도입하자.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은 융합 분야에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 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마 정부에서 보면 규제 프리, 네. 규제 프리, 네, 규제를 네. 철폐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돼야만이 융합 산업이 생깁니다. 아, 네. 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 학생들도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세 분한테 각자 이제 하지 말고, 아, 정말 이 질문은 이분한테 꼭 하고 싶다. 권 대표님한테 질문 딱 하나만. 누가? 둘 중에 하나. 저요. 진짜 하고 싶은 질문.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밖에 없어. 기억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가 학업에도 집중해야 하고 또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엔 비용도 적고 뭐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시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많으셨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런 극복할 때 이뤘던 그런 비결, 그런 뭐 정신적인 멘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술을 마셨대잖아. 갓김에 한 건데 그게 사실 저는 그 학교를 충실히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그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그 아. 개발자로 3년간 복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전 공대생이었는데 공대생이 되게 사회 진짜 단편적인 부분만 결국 알고 되게 엔지니어링 공부만 하다가 사회 졸업해서 어른이 되면 사회 전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진짜 그 엔지니어링 수업 그것만 진짜 졸업할 때까지 교양 수업도 잘 못 듣고 그렇게 졸업하는 게 대부분 저 포함해서 제 친구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싫어서요. 약간 반항심 같은 게 들어서 사실 좀 되게 다양한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그 학교를 대충 다녔다기보다는 좀 학교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고 시험 보고 이게 아니라 좀 저 말고 다른 학교 그리고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그냥 그 과정에서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생이지만 이게 어떤 좀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주체적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얻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요. 좀 저희가 단순 어린 대학생들이지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단순한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아마 저희 부모님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방이라서 부모님이 싫어하셨어요. 사실은 빨리 대학 졸업 안 하고 왜냐면 저는 이걸 하면서 휴학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존중해 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대학생이 돼서 반항심이 약간 든 케이스라서 학교 관점에서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뭔가 창업을 하시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굉장히 찾으신 것 같네요. 네, 뭐 돈을 벌자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네. 좀 의미 있는 그냥 프로젝트를 하다 네. 보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 지금은 절대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강한 부정.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 식구들이 많이 늘어서 네, 아니 뭐 돈을 벌다 보면 많이 퍼지면 더 네. 또 좋은 뜻이 이렇게 실현이 되면 좋은 거니까요. 네, 맞아요.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네. 생존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5년 있으니까 저도 이제 벤처 한지 14년 됐는데 5년을 버텼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10년 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원래 5년 안에부터 많이 그만두거든요, 많이들. 자, 장 대표님한테 뭐 궁금한 게 좀. 죄송하지만 그 회사 규모가 저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사이트도 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디자인을 전문하셨지만 아무리 이게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시킨 거라고 하셔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 파트 같은 경우는 협력사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디자인 아무래도 제가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어떻게 보면 분야랑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구 저는 태양광을 하지만 가구도 만들 수도 있고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접근을 하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태양광을 저희가 막 시설을 갖추고 엔지니어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협력사랑 같이 일을 하고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콜라보식으로 네네.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콜라보식으로 운영을 하되 이제 핵심 기술이라든지 네.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네네.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가져가는 아, 방식으로 네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민성 박성님한테. 아까 제4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느낌으로 저희 토크를 학생들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그런 기술 그런 메시지를 약간 이런 데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사실은 참 그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시기고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인 시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저희 나라가 OECD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은 기존에 있는 2차 산업혁명의 그 산업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그 대량 생산, 대량 발전하는 이런 어떤 산업에다가 새로운 IT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되는데요. 완전 산업이 바뀌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보면은 그 가천대라든지 저기 숭실대라든지 한국과기대 이런 데 보면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전공이 만약에 전기과다. 이러면 가급적이면 지금 전기와 조금 다른 분야에 있는 분야를 취직을 한번 해보시라. 하지만 그 뒤로는 자기가 취미를 가지든지 어떤 걸 가지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항상 연마를 해라. 그러다 보면 일단 자기 전공 분야 하나가 있고요. 네. 어차피 회사에 가 있는 부분 뭐 기존에 가서 인턴을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그걸 하면 2개를 접목을 하는데요. 네. 이 2개를 접목한 상태에서 뒤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으면 직장은 늘렸습니다. 아마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앞에 지금 아주 젊으신 분이 사업자분 있잖아요. 네. 아이템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하나만 해가지고는 계속 하나만 하는 산업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시면 그런 부분에 있는 인재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공 불문하고 네.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이제 코딩하는 기술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하듯이 네. 영어 하듯이 네. 그런 필수가 돼야 된다. 필수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질문 받기 전에 혹시 뭐 세계 회사다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이니까 뭐 이제 인턴이나 직원들 같은 거 뽑지 않나요? 요즘 어떠세요?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작년에 한 12명에서 지금 35명이 됐는데요. 네네. 뭐 언제든지 뽑습니다. 아, 뽑는데요. 네. 먼저 저희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받고 한번 하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뽑는 방식이 그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면접을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기와 같이 해야 될 사람을 뽑습니다. 아, 네. 세 분께. 그다음에 오늘 이제 두 분 MC 처음 만나 되게 잘했죠, 그죠? 네, 잘했어요. 예상외로 굉장히 잘했는데 두 사람도 소감 한 마디씩 하고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다음에 또 하고 싶네요. 네.
저는 되게 생소한 내용을 진짜 네.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이제 오늘 이제 에너지 분야 진로 멘토링 TV 오늘 아주 굉장히 게스트분들도 MC도 또 여러 창업객들도 굉장히 서로 간에 본인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